오는 15일로 광복 7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부는 특히 일제의 핍박으로 전쟁터나 열악한 일터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에 대한 연구나 기록을 위해 재단까지 세웠는데요. 하지만 정작 주무기관인 행정안전부의 비협조 때문에 연구와 기록 작업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96세인 신영현옹. 그는 19살이던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시모노세키시 소재 탄광에서 노무동원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안 나오고 탄광 밑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려서 그야 바다 미치니까 물구멍만 하나 터여도 아이고 전기를 가지고선 끌어올리지 않으면 저 바다 밑에 올라오지도 못하지. 신옹의 강제동원 사실을 기록한 곳은 부산의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역사관은 한 유족회를 통해 겨우 신옹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역사관은 물론 역사관의 상급기관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조차도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없어 일일이 수소문해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 추도술래나 진상조사나 증언 그 녹취록이나 증언자를 인터뷰한다고 계속 이제 그 요청을 해도 그때마다만. 왜 그런 걸까? 개인정보 보호란 이유로 행정안전부가 피해 생존자의 주소와 연락처는 물론 생존 여부마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죽여줘야 되는데 개인정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재단의 유족 지원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공개를 놓고 행정안전부와 재단이 연 자문회의에서 법률자문단은 만장일치로 개인정보 제공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혹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합리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면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입니다. 그게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게. 시민사회에서도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관련 특별법에 재단의 희생자에 대한 학술연구 사업의 의무가 규정돼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여전히 강제동원 문제가 그 피해자와 민간단체만의 문제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외 일제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수는 작년엔 4천여 명, 올해는 3천여 명입니다. 피해자 중심의 진상규명과 연구가 어느 때보다 빨리 진행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도훈입니다.